안녕하세요. 네킨공예 책 네킨의 매력의 저자 안선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킨의 매력 책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 보여준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이 네킨의 매력 책이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벌써 8년이나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이 지금 보셔도 그 기법들이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법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기법이 딱 하나 있는 게 우드 크레이너 기법이에요.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목차에서 우드 크레이너 기법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드 크레이너 기법은 혼자서 하기 좀 힘들어요. 동영상을 보셔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원데이 수강도 가능하시니까 우드 크레이너 기법은 오셔서 이렇게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혼자서 찍다 보니까 책 내용이 잘 안 보여서 또 인사말 끝나고 제가 책에 대한 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화면에 이게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얼굴도 가리고 그래서 이제 책만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킨의 매력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지금 네킨의 매력 우리가 책 표지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킨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제 사진하고 그 다음에 네킨 공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죠. 목차를 보시면 네킨 공예의 기본 작품, 병해하는 방법, 스톤 기법, 엠보싱 기법, 오시 마블링 기법, 양초에 하는 법, 패브릭에 하는 법, 오버레이크법, 그라데이션 기법, 빈티지 기법, 랩핑 기법, 크랙 기법, 납작 유리병에 하는 방법, 진한 색에 하는 방법, 1, 2, 그 다음에 로얄 코트 사용하는 방법, 콤브 기법, 롤링업 기법, 벽돌 기법, 앤틱 기법, 입체 앤틱 기법, 대리석 기법은 그 다음에 입체 기법, 지점토와 실리콘,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 말라키트 기법,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 액체 유리하는 방법, 네킨을 오려서 글씨 만들기, 수제 네킨 만드는 방법, 응용 작품전, 세트 작품전, 네킨 공예와 실내 정원 작품, 그 다음에 재료와 재료 설명, Q&A, 네킨 공예를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넘겨보면 이렇게 네킨 공예 기본 작품에 이렇게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칠하는 방법 하는 거를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으로 해서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킨을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틀렸을 때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킨으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이제 다음은 이제 병해하는 방법이에요. 병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쭉 해서 그 스펀지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해놨고요. 마지막에는 병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 기법인데, 이제 스톤 기법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돌 느낌이 나게 하는데 간단하게 필터 수세미로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다 했고, 어떤 네킨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얘를 샘플 작품들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엠보싱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필테 수세미로 하는데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리폼할 때 네킨까지 붙여놨는데 우리가 색칠을 다시 하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리폼할 때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해준 다음에 색칠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엠보싱 기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제가 이제 반지를 사용해서 냅킨들을 작품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뒤편에 보면 역시 그 엠보싱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마블링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을 바탕에 칠해준 후에 그 해주는 건데 티핑 기법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제가 티핑 기법이라고 소개를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느낌이 오시마블링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시마블링 기법으로 만든 작품에 예로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초에 하는 방법인데요. 그때는 이 방법으로 했어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브릭에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천에다가 하는 방법인데 나무에다 하는 방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접착체가 달라요. 접착제가 달라서 접착제만 틀리다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림질을 좀 해주면 우리가 뭐냐면 그 빨래를 해도 괜찮다, 세탁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버랩 기법이에요. 오버랩 기법은 먼저 연한 바탕에 냅킨을 붙여준 위에 냅킨을 한 번 더 붙여주는 게 이제 오버랩 기법이죠. 그래서 오버랩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해줬고요. 자, 그라데이션 기법에는 붓으로 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그라데이션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을 또 나열을 해놨고요. 빈티지 기법은 조금 낡고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는 기법으로서 바탕 칠하는 거에 따라서 냅킨이 얇다 보니까 다 배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작품들도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랩핑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랩을 구겨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조제가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순서대로 다 해놨고요. 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랙 기법이죠. 예, 갈라지게 하는 게 이제 크랙 기법이고요. 그래서 하는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납작 유리병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투명 유리잔에다 하는 건데요. 유리 접시를 요즘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납작 유리병에다 한 건데 여러분들이 투명 유리 접시가 있으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한색 바탕에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알아내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냅킨이 진한색 바탕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보시고 응용을 해 보시고요. 진한색 바탕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예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데다가 하는 방법. 예. 그래서 제가 기아장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이 기아장에다가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노얄 코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노얄 코트를 갖다가 이런 포도송이 같은 데다가 똑똑 떨어뜨려 주면 정말 포도송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얄 코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만들었던 작품도 제가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콤보 기법인데요. 이것도 너무 재밌죠. 예, 콤보 모양의 빛 모양의 그 콤보를 가지고 무늬를 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냅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제가 순서대로 다 해서
또 작품도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도 했습니다. 놀링업 기법은 물티슈를 꽈서 그 바탕에다 돌려주면은요, 닦인 부분이 있고 안 닦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얼룩얼룩한 무늬를 주는 그런 기법이 놀링업 기법이에요. 이것도 색깔 있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한 걸로 바탕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을 했고요. 자, 벽돌 기법이에요. 벽돌 기법은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더 나한테 내가 하기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돌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 제가 나열을 해놨고요. 강의하다 보면 엔트 기법을 굉장히 신기해 하세요. 비닐을 갖다가 테이프로 감아서 그 무늬를 주는 건데요. 랩핑 기법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랩핑 기법은 랩을 구겨서 하는 거고요. 엔트 기법은 비닐을 테이프로 감아서 그렇게 무늬를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책으로 보시면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면 또 유튜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도 해놨고요. 입체 앤틱 기법, 입체 앤틱 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해 놓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무늬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무늬를 줄 수 있는 게 입체 앤틱 기법이에요. 그래서 입체 앤틱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촛불 기법으로 하는 대리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양초에 그을름을 가지고 해준 다음에 낙하를 뿌려서 그 그을름이 문질러지지 않도록 낙하를 뿌려준 다음에 냅킨을 붙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제가 쭉 해놨고요. 작품도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점토로 하는 방법과 실리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먼저 지점토로 하는 방법을 해서 약간 입체감이 있도록 지점토로 가지고 해주는 게 지점토 입체 기법이에요. 그래서 입체로 장미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공작에다가도 줘서 어디든지 이렇게 입체 기법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실리콘으로 하는 이제 입체 기법에는 꽃잎이 하나 한 잎 이렇게 좀 작은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큰 거보다는 꽃잎이 좀 작은 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 실리콘을 짜놓은 높이만큼 그 꽃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들어서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휴지를 사용해 가지고 골드 리프를 붙인 다음에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짜라는 거죠. 골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쫙 다 해놨어요. 말라키트 기법은 원래 그 초록색 보석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으면 냅킨을 붙였을 때 별로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무늬만 초록색으로 해주질 않고 이제 무늬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고급스러운 게 바로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이죠. 그래서 로시엔나 대리석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시엔나라고 하는 거는 색상, 물감 색상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색상으로 하는데 로시엔나 색상 대신 내가 다른 색깔로 이 느낌으로 해주면
또 멋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유리 기법, 액체 유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혼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실패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방법은 올려놨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수제 냅킨을 만들기 전에 글씨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냅킨을 글씨로 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멋진 작품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글씨에다가 저런 무늬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냅킨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게 바로 이 수제 냅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제 냅킨, 내가 원하는 글씨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내 맘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글씨도 내 맘대로 해서 냅킨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걸 뽑아서 사용하는 게 수제 냅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제 냅킨을 활용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책에서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 제가 자세하게 하는 순서대로 해서 올려놨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수제 냅킨으로 뽑아서 좀 더 다양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생활원에도 하다 보니까 이런 꽃 같은 데도 많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응용을 한 작품들을 기법을 뭐 2가지 3가지를 섞어서도 하고요. 예, 이렇게 많이 응용해서 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도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버려지는 저런 기타에도 제가 만들고, 쓰레기 봉투에도 쓰레기통에도 제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뭐 타일에다가도 제가 활용을 했고요. 이런 콘솔도 리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폼하기 좋은 게 바로 냅킨공이고요. 또 한 개씩만 만들어도 좋지만 같은 냅킨으로 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만들면 훨씬 더 통일감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같은 냅킨으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요. 세트 작품들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쁘네. 예, 이런 거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세트로 만든 작품들을 제가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페트병에다가 그 해놓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페트병에다가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응용을 해서 베란다에 정원, 실내 정원, 타이어, 그 다음에 페트병, 뭐 이렇게 뭐 스티로폼, 그 다음에 섬유 린스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응용을 해서 실내 정원을 생활 온예하고 이렇게 전봉을 해서 작품들을 했었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놓은 작품들을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하고 재료 설명에 대한 거를 옆에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를 하시든지 간에 재료만 알고 있으시면은 반 이상은 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냅킨 공예를 쓰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재료가 품절돼서 다른 걸로 교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네킹 공예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해놨어요. 네킨을 어떻게 오리는 것이 좋은가요? 네킨 세 겹에서 한 겹으로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쉽게 떼는 방법은요. 사포질하기 너무 싫어요. 쉽게 사포하는 방법은 없나요? 바니쉬 칠할 때 하얗게 뭉치는데 뭉치지 않게 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킨을 붙일 때 주름이 가는데 주름이 가지 않게 해주는 방법, 붓이 딱딱해져서 붓 관리하는 방법, 찢어서 붙였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 표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킨을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안성하고 났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핸드코트하고 차이점은 뭔지, 바니쉬를 칠하고 나면 끈적거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킨을 전장으로 붙이고 난 다음에 떼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네킨과 어울리는 색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한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적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역시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올 때 그때 제 하원의 공방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은 지금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품절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하고 재료 판매하고 있는 각시공방 두 군데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벤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5월 말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냅킨을 20장씩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냅킨이 어떤 거냐면 제가 수제 냅킨을 만들려고 보면 그 흰색만 판매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냅킨들이 좀 재고가 좀 많이 남았거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맨 뒤에 한 장을 떼서 쓰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거기 있는 두 겹짜리 냅킨을 20장씩 넣어서 같이 배송을 해 드릴게요. 제가 전화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전화번호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